반갑습니다. 정진철입니다. 자,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은 정진천, 이라고 합니다. 학사, 석사, 경찰학 전공을 했고요. 박사는 응범, 자, 응용범죄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경력은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었고, 그리고 경관이라든지 승진 위주로 하다가 또 여러분들 관련된 이제 순경 시험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쓴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경찰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찰학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경찰학을 왜 배우냐. 이거는 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2년에 우리가 개편이 돼가지고 경찰학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선택 과목이었죠. 근데 또 그 전에는 필수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 경찰학을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암기시키려고? 그런 의도도 있어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는 없고, 여러분들 암기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이 경찰학 총 강론에 보면은, 총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어요? 경찰학의 처음에, 경찰학의 기초, 기초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도론 나오죠. 그 다음에 조직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 보면은 뭐가 있죠? 다 실무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적용해야 될 그런 개별 법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처분 같은 것들을 하기 전에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마음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 중에서 이런 효과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는 어떤 제도가 하나가 있죠. 세 글자. 공짜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공청회. 이 시험 제도를 바꾼다? 그럼 어때요? 시험 제도를 바꾸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이 끼치겠죠. 그래서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그래서 우리 학원 관계자, 그러니까 강사님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 그 원장님이나 실무진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현직 경찰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경찰학하고 약간 상대적인 좀 대비됐던 게 뭐였냐면 행정법. 도대체 뭘 넣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설문지도 다 돌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겠죠. 대학교에서. 자, 이 행정법이 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현직들이 이건 안 된다. 경찰학을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당연히 경찰학을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실무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찰학이 선택이 된 겁니다. 덕분에 저도 강의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경찰학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무에 어떤 사건, 옛날에 이 사건 아세요? 저기 수원 그 목골 놀이터 있는데, 그렇죠. 잘하시네. 오원춘. 그죠?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목골, 이게 그 놀이터 이름이에요. 목골 놀이터. 여기에서 그 곽모 여성이
이게 B라고 합시다. B, 광모 여성. A, 성명 불상. 자, 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살았어요. A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B, 이 광모 여성은 이 검은 봉다리에 자기 신체의 일부가 담기게 됐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경찰학에서 공부한 것들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갔을 때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죠?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한번. 자, 여기 나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잡혔어요. 오원춘한테. 오원춘한테 잡혀가지고 얘네 집에 갇혔죠. 방에 광모 여성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려고 그러다가 얘가 오원춘이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나간 사이에 광모 여성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 112 신고 대응,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들 뭐 있죠? 코드 있죠, 코드. 지금 이거 코드 뭐로 가야 돼요? 제로로 가야 돼요? 원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겠죠. 뭐 이게 우리 경찰차입니다. 자, 예쁘죠? 일단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본부에서는 뭐 하겠어요? 위치 추적하겠죠. 위치 추적이 잘 됐으면 요 근처 가가지고 뭐 수색을 해가지고 찾았겠죠. 근데 이게 완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끊긴 거야. 중간에 전화가 빨리 끊겨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는 집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좀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광모 여성의 친동생, 남동생인데 동생도 현장에 왔어요. 그래서 경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이 신호가 끊긴 상태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해요? 열받아가지고 요거 집 다 뒤져서라도 우리 누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이죠.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밤이 너무 늦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짜 그럴까? 아니지. 이건 무슨 소리지? 멍멍이 소리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경찰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갔다면 이런 말 안 남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철학에서, 법철학에서 공부하잖아요. 이번에 국회에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거 저지하는 거, 거기에서 위에서는 막아라.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 현장에 있던 학생들한테.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국회의원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바로 얼마 안 된 선배들, 바로 몇 달이 위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돼가지고 다 들여보낸 거죠. 경찰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냥 막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정말 필요한 과목이에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경찰 책임 공부했죠? 경찰 책임. 우리가 경찰권을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요? 경찰 책임자한테. 그럼 누구죠? 여기서 경찰 책임자는? 그렇죠. 오. 원춘. 얘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봐봐요. 이런 상황에서 오원춘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끊겼다며. 위치 추적 안 됐다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알아야 하지 어디 있는지. 이럴 때 예외가 있죠.
뭐지? 경찰 긴급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서 이 위해를 제거할 수 없거나, 그리고 반드시 뭐 경찰 책임자죠. 오원춘한테 경찰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3자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렇죠. 이웃 주민들. 그러면 이제는 112 그게 개별법이죠. 거기 112법이 개별법이라서 거기에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검색할 수 있고 뭐 이런 조항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런 집들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때는 112가 없었어요. 그렇죠. 경주법이죠. 경주법 몇 조? 그저는 뭐 7조에 나와 있죠. 긴급 출입. 그거 주야. 뭐 이 집주인들의 뭐 어떤 동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주야 상관없죠. 그죠? 동의 필요 없죠.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출입 근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 예방 제지. 범죄 예방과 제지. 형집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6조에 나와 있잖아요. 범죄 예방 제지. 어때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거 여러분들 공부 안 한 거예요? 다 공부한 거잖아. 전부 다 공부한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적용을 못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찰학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요즘에는 제가 제일 얼토당토 않는 게, 제가 22년부터, 그러니까 21년부터죠. 아마 그 동영상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뻘짓거리 하지 말라고. 행정법 뭐 이런 거? 그 4강이면, 강의 4개면 끝난다고. 우리 경찰학에서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말 안 듣더라고. 자꾸 날 떠나더라고. 행정법 많이 하는 선생님들한테 막 가더라고. 애들 자체에서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다 그냥 우리 하는 기본적인 거에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출제 위원 교수님들을 제가 맨날 만나잖아요. 그죠? 맨날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하고. 면접 시스템 만든 교수님들. 맨날 만나잖아요. 엊그제는 여러분들 그 수사국장님 만나고 왔어요. 김병찬 국장님이죠. 지금 현직. 그래서 저는 참 웃겨요. 솔직히 이 수험가에서 막 뭐라고 선생님들이 막 떠들죠. 뭐 시험이 어쩌네, 뭐 면접이 어쩌네, 딱 듣고 있으면 교수님들도 그래요. 참, 야, 니네 강사들은 왜 그러냐? 뭐 출제 의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대요. 그런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면접관 형님들은 이제 보통 이제 경정급 이런 형님들을 이제 많이 아는데, 항상 여기 관악서도 자주 가요. 맨날 서장님 보자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거기 이제 과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생한 과장들하고 친한데 그분들이 그래요. 준천아, 이번에 나 면접관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어땠어요? 그러면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똑같냐? 그 이유가 뭐야? 말하는 게 다 똑같아. 그 학원 다니니까 그러죠. 학원에서 그거 다 배우니까 배운 대로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간 저는 되게
항상 소통을 해요. 우리 경찰 기관과, 그리고 출제위원들과. 그러면서 듣는 것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요번에 25년 1차 시험에도 저한테 배운 학생이 검토위원으로 들어갔어요. 24년에는 그때도, 23년에는 그때도, 22년에는 그때도 우리 학생들이 다 들어가요. 왜? 수석해서. 다 수석했어요. 수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시험 때마다 이런 욕을 먹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한 70점 후반이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저는 제가 딱 보고서 야, 이건 85점 맞아야지. 저는 항상 높아요, 점수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높습니다. 점수가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항상 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법, 방법, 이런 것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뭐 심오한 거 아니고 행정법 파트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우리는, 제가 어떤 전략을 짰냐면, 이거 문제 나와봤자 네다섯 문제다. 네다섯 문제인데 거기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에서 한 3개 문제 정도는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한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 버리자. 근데 그 하나 두 개를 위해서 이만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그 검증을 하려고 교수님한테 밥을 샀어요. 이 면접 시스템 만드신 분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찰위원회 위원이셨던.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밥 산다고 모신다고 하다가 드디어 갔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행정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을, 이건 실명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 경찰국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성명 내고 막 소송까지 가겠다. 뭐 자기들은 이거 안 되면 뭐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우리 경찰학계의 정점에 계신 분이거든요. 올해 퇴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 여러분들이 경영과를 나왔다면 그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분이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 그때 내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잠깐 뭔 짓을 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행정법 쪽이었어. 그때가 22년 2차 문제였어요. 그때 시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교수들이 이제 다 걸릴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드셨냐면 경찰학 교육위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 자기 후배들 쫙 있죠. 다 동대 패밀리잖아요. 경찰학과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봐봐요, 위에. 교수님들 프로필 한번 봐봐요. 동대 교수님들 다 계실 겁니다. 쫙 퍼져져 있어요. 각 대학교에 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경찰학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걸을 거다, 이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행정법 깊게 딥하게 안 가르쳐, 막 그러면서 막 몇십 강씩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말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죠. 행정법 파트를 열심히 니네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마칠 수 있었어. 이것도 개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마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다른 데에다가 맞힐 거를 맞췄겠지.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러니까 뭐 제 강의 들어라 그거 아니에요. 저는 떠날 겁니다. 저는 대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찰학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경찰학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직무 집행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 과목이다. 필요한 법률들이다. 필요한 이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글자다, 문장이다, 뭐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대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겠네.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가? 이런 고민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걸 여기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죠. 지금 벌써 지금 잠깐 요거 얘기한 거에서도 여러 그 광범위하게 그 넓은 범위의 이론들이 막 척척척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경찰학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전에 네,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형법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경찰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형법은 기본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뭐 형법 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법 적용하는, 이런 개별법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배우는 이런 개별법, 아청법이라든지 성폭력처벌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적용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걸 더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형법도 중요합니다. 합격하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형법. 맨날 그 실사례를 보니까. 그쵸? 판례 보고, 판례집 들고 다니고, 형법책 딱 들고 다니면 뭔가 법 공부하는 거 같고 폼 나잖아.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마음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한 경찰관이 되기 위해선 형법은 당연히 깔는 거고, 형사법은 깔고 가는 거고, 경찰학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치안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짝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경찰학 접근은 특히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행정법 총론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 일반 공무원들 공부하듯이 행정법 총론처럼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줄이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줄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아, 솔직히. 저는 4시간에 끝냈습니다. 그거. 딱. 4시간도 많아, 솔직히. 몇 개만 딱 하면 되는데. 근데 기초 강의에서는 좀 설명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좀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막 길게 할 건 없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험 문제라든지 모든 게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들 채용이잖아요. 채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인사예요, 인사. 경찰 인사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채용 시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현장에 강한 경찰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도 없어졌죠. 그 경장시험. 그 꼴 보기 싫대요. 아, 이게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어디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필터링 없이 그냥 위에서 하는 얘기 들은 거, 그냥 술자리에서, 들은 거 그냥 얘기한 거니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거 업무를 파악하지도 못한 놈들이 책 펴고 앉아있고, 너무 꼴 보기 싫대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주어진 일들,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 지도 외워야 되잖아요. 지형 같은 것도 처음 갔는데 그거 바로 외워지나? 힘들잖아. 그리고 다른 여기서 자주 적용되는 동네마다 특색이 되게 많아요.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법률이라든지 선배들이 알려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빨리 습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또 경장 승진해요. 시험으로 안 해도. 그럼 이제 경사부터 시험 승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다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현장의 현장에 강한 그런 경찰관. 그러니까 딱 법에 의한 어떤 작용을 제대로 그걸 알고 하는 경찰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수업을 할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했고, 그리고 행정 절차법 같은 경우에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절차들, 의견 청취 절차,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분을 할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일단 문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송달에 관한 건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러면 송달만 그건 딱 뽑아가지고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도착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이게 도달했는지,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만 딱 뽑아가지고 가르쳤어요. 이번 시험에도 딱 그게 나오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 경찰학은요, 이 정책 있죠. 경찰이 가고자 하는 큰 채용에 있어서 방향,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뭐가 나올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안 하지만 제 거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광고 같은 거 안 해요.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 막 돈을 막 엄청 벌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인세라는 것을 책에 팔리면은 인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저는 다 책으로 받거든요. 책으로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냥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그걸로 다 밥 사주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강사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서 저는 이제 떠납니다. 자, 하여튼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뭐 경찰학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뭐 물어봐도 되고, 이 파트를 공부하는데 도대체 이게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질문에 뭐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게 강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음, 죄송한데요. 뭐가 죄송해? 학생이 질문하는데. 꼭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뭐 미쳤어? 왜 죄송해? 그죠? 학생이 질문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전혀 죄송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학생의 권리.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당당하게 질문하시고 미안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질문을 안 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된다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짜증나. 그러면서 여기에 이 경찰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수가 하락하고 그런다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제 카페에 물어보면, 뭐 어떤 선생님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답변 달아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한가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바쁘실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경찰 채용에 관련된 거, 경찰에 관련된 거, 뭐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공부 방법을 바꿨는데 원래 점수가 특정 점수 이상이 안 나왔어요. 좀 연차가 좀 됐는데, 그러다가 강사님도 바꾸고 한번 그래가지고 강사님 바꿨는데 이제 김지규 선생님 제가 수업 듣거든요. 김중근? 김재규 선생님. 김지규 선생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특정 안 넘는 점수를 한번 넘었어요. 근데 25년 1차에 넘었다라는 거지? 예. 근데 그게 바뀐 게 이제 원래는 전 선생님을 듣다가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고 음. 그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음. 그 틀린 지문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안 넘는 거예요, 점수가. 특정 문제 이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김재 선생님으로 바꾸고 기본 수업 위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책을 읽자 이렇게 해서 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경찰학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 그리고 푸는데도 기출만 반복해서 풀던 때보다 시간도 제가 세 과목 중에 경찰학이 제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랑 제가 지금 기본 수업 회복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일단 우리 이게 연결이 된 건데 봐봐요. A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그 다음에 B 선생님 수업을 변경해서 들어. 나는 참 이 갈아탄다는 말이 좀 별로 안 좋게 들리더라고. 뭘 갈아타? 우리가 버스야? 뭘 갈아타? 뭐 수강을 이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자 보세요. 저는 경찰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쫙 설명을 해. 이게 총론 앞부터 강론 끝까지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되게 쉽게 다가와. 어느 부분은 모르겠어. 어느 부분은 또 쉽게 다가와. 어느 부분도 쉽게 다가와.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이거는요, 개개인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알 수도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과학이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라든지 경험한 환경, 경험한 것들과 환경에 의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개개인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봐봐요. 딱 1회독을 쫙 했어. 그럼 한 요 정도를 알았다고 쳐. 그러면서 이제 절망에 빠지지. 내 머리는 빨간가 봐. 나는 경찰학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 공부 포기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온 친구들한테 약속을 해요. 딱 3번만 같이 해보자. 이 이유가 있어요. 딱 3번만 같이 해보자. 그러면 그 3번 이후에는 애들이 강의 안 들을 것 같죠. 수석한 애들 있죠. 맨날 요 앞에 앉아있던 애들이. 강의만 들어. 계속 강의만 들어. 그러죠. 강의만 들으면 되냐. 혼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진짜 공부지. 이 친구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와가지고 들을 부분만 들어요. 귀 막을 땐 막고 자기 거 하면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 하는 거지.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간. 근데 이제 두 번째 딱 들어가면은 여기를 알게 돼. 그리고 여기도 조금 알게 되고 여기도 조금 알게 돼. 또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걸 내가 알았잖아. 이거는. 근데 요번에 들으니까 여기는 봐봐. 전에 알았던 것들은 좀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서 여기에 몰랐던 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르지. 시간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또 넘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막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전에는 그냥 3인 줄 알았는데 1하고 2하고 더해져서 3이 될 수도 있구나 막 그러면서 머리가 팍 터질 때가 있어. 이렇게 되려면은 한 번, 두 번 봐서는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3번째 또 보는 거야. 근데 3번째 봤는데 이건 또 모르겠어. 또 어느 부분은 알겠어. 4번째 또 보는 거야. 계속.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지. 그러면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또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6은 5에서 1을 더해도 6이 될 수가 있구나. 막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딱 얼마 전에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고,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저명한 교수님이야. 되게 유명한, 거의 천재급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래. 내가 어려운 책을 하나 봤다. 근데, 이게 참 책이 어렵더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근데 2번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
세 번째 보니까 이게 다르게 처음에 봤던 거랑 다르게 다가오더라. 그거예요. 경찰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 때는 전에 신경 쓰지 못했던 거, 몰랐던 거 위주로 또 깨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전에 했던 것들은, 전에 이해한 것들은 쉽거든. 그러면 또 다른 것들에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조급해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하나 각계 전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경찰학이요, 하나로 뭉쳐질 거예요. 아, 이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런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정한 경찰학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험 기간 내에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승진 공부하면서 그때 뭔가 머리가 팡 터질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저도 이거 10몇 년 공부해가지고 터진 거예요. 저는 이런 조합하고 막 이런 것들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평균을 100으로 맞춰놓은 IQ 검사를 했을 때 제가 12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석사 이상 전 세계 5% 안에 들고요. 이게 126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조금 빡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IQ 검사를. 그걸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경찰학 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형식 실질 그거 하나 이해하는 거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현안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거기에 대한 다툼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수험적으로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 그런 것들 말고.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말한 거 첫 번째, 지금 이 선생님을 듣다가 이 선생님으로 바꿔서 수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가 올랐다. 근데 여기는 기본서 위주로 이렇게 차근차근 봤다. 근데 이때 점수가 올랐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봐봐요. 우리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딱, 첫 번째 이렇게 딱 갔다. 첫 번째 1회독 했다. 아, 힘들어. 여기에서 여러분 말대로 할게요. 갈아탄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A 선생님은 나랑 안 맞아. 별로인 선생님인 것 같아. 근데 B 선생님을 딱 들었는데 또 똑같은 거 하거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당연히 달라요. 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같거든. 그럼 봐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알게 돼. 그러면서 막 융합이 되면서 뭐가 조금씩 터져. 그러면서 우와, 이제 이 선생님을 극찬하게 되는 거야.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딱 수업을 하면은 이제 저한테 다른 선생님 듣다가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딱 와요.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최고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전에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와, 선생님이 진정한 1타인 것 같습니다. 막 이래.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 나중에 합격하면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선생님 지분도 있으니까, 네 합격에는 그 선생님 지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떤 선생님은 뭐 딱 추울라다?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그냥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재미가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학문적으로 어떤 이해 를 위한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선생님, 재미없는 선생님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 흥미를 갖고 잘 들을 거니까. 근데 뭐 그건 사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흥미 위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고지곧대로 재미없게 수업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쫙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해 위주로 굉장히 잘 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장정훈 선생님이 열매를 따먹여주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김지길 선생님은 가지를 뻗게 해주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지금 한 20 몇 년간 봐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바꿔서 딱 뭐 점수가 올라갔다. 뭐 그런 거보다는, 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융합돼서 합쳐져서 맞물려서 점수가 터지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25년 1차 시험이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번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게 문제가 나왔으면요. 기존에 공부를 오래 해왔던, 생각을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 점수가 높아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면, 공부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다. 점수가. 첫 번째 거는 그렇고,